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이 노동계 독자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노동계 후보 3명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일화 여부는 안개 속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주력 생산 기종인 B737 맥스의 생산을 일시 중단해 경남 항공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대내외 악재로 경남 지역 대기업들이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연초부터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2부 리그로 떨어진 경남FC가 올해 1부 리그 승격을 다짐하며 남해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어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15 총선 격전지 중 하나인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이 노동계 독자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진보 진영 단일화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노동계 후보만 셋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일화 여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흥석 전 민주노총 경남 본부장이 민주당 후보로 창원 성산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1987년 코리아 타코마 조선 노조의 초대 위원장과 마창노조 총연합 의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지역 노동계 인사로 정책 집행력이 있는 민주당 안에서 노동 존중 정치를 완성하겠다며 끝까지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 하는 경우가 처음 아닙니까? 저희 민주 정치화분들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 문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요. 창원 성산은 지난 2000년부터 치러진 6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 진영이 4번 승리해 보수당은 물론 민주당에도 험지로 꼽히는 곳. 지난해 보궐선거에서도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여당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이겨 본선에서 한국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금속노조 조직국장 출신의 여영국 의원은 재신임을 자신하면서도 진보 개혁 세력 단일화는 민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정치개혁 과제라든지 사법개혁 과제라든지 쭉 해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성산구 주민들은 진보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서 진보개혁 과제를 이루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을 하실 거다. 서경철 도당 위원장의 출마로 가닥이 잡힌 민중당은 지난해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을 지낸 석 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진보를 가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 본부장 출신이 보수정당인 민중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노동자들로 봐서는 슬픈 일이고요. 저는 40년 진보정치 역사에서 노동계 후보가 보수정당에 들어가서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3명이 노동계 표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창원 성산 선거는 이번에도 범진보 진영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제11대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제9대 총장을 지냈던 권순기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다시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비정규 교수들의 투표 권한 문제와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서 잡음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진애 교수와 권순기 교수의 2파전으로 치러진 경상대 총장 선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을 적용한 투표 결과 권순기 후보가 14표 차로 이겼습니다. 현안인 경남 과기대와의 통합에 대해 권순기 1순위 후보자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원칙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정보가 모든 게 좀 공개화되고 투명화된 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회복하면서 원칙 있는 통합을 진행하겠습니다. 4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그러나 모두의 축제도 아니었고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800여 명의 비정규 교수에게는 투표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투표 반영 비율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수회가 저희 학생의 의사나 직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인 그런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과연 이 선거가 과연 민주적인 선거가 맞는지.
권순기 1순위 후보자는 앞으로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연구윤리 검증과 교육부 심의,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임기가 시작될 예정인 제11대 경상대 총장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 낮 기온 15도 가까이 올라 포근한데요. 아침 기온도 예년보다 1에서 4도 높게 시작합니다. 다만 내일까지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3도, 진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부터 창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 불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0도, 한반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거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함양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함양 14도, 합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 시작되는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주력 생산 기종인 B737 맥스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2018년 10월과 지난해 3월 발생한 추락 참사 때문인데요. 그 여파가 경남의 항공업계로 고스란히 미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잉은 두 차례 추락 참사로 운항이 정지된 B737 맥스 8의 생산을 지난달부터 멈췄습니다. 연간 40대 분량인 국내 항공업체의 이기종 부품 납품이 올해 20대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정부와 항공업계는 전망합니다. 카이를 비롯한 보잉의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이곳 사천의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 조사 결과 보잉에 납품하는 도내 40여 곳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300억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B737 맥스 부품의 생산 비중이 50%에서 60%에 달하는 업체도 있어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됩니다. 유동성, 재무적인 부분, 유해 인력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 정부가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생산량이 줄면서 600명가량의 유효 인력이 발생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 업체는 지난달 설 연휴를 앞두고 맥스 생산 부문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 반발을 샀습니다. 1월 23일 날 24명한테 강의실에 모여갖고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라고요. 통보하더라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정부는 항공업계, 지자체 등과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납품 품목이라든지 규모 등이 제각각이고요. 업체마다 애로사항이 다른 상황이 있어서 이에 업체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B737 맥스 8의 생산을 언제 재개할지 불투명해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대내외 악재로 경남 지역 대기업들이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연초부터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경남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두산중공업이 결국 명예퇴직을 실시합니다. 2014년 200명이 회사를 떠난 뒤 6년 만입니다. 6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두산은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 이상 직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명예퇴직이 가시화되자 노조는 무능한 경영의 결과를 책임 전가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노동자의 어떤 생존권이고 그리고 가족의 생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떤 그런 타겟점을 찾아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공장을 둔 효성중공업도 국내외 전력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이달 초부터 전력기계 사업의 차장과 부장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계속되는 경영 적자로 조직 개편과 임원수 감소에 이어 책임 매니저 이상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대표업체인 S&T 중공업도 전체 직원 760명 가운데 170명이 3개월 단위로 유급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등 상당수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침체는 협력업체로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치고 있어 경남 경제 전반에 큰 위기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난해 2부 리그 강등이란 아픔을 겪은 경남FC가 올해 1부 리그 승격을 다짐하며 남해에서 마지막 담금질에 한창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공간에서 공을 주고받는 선수들. 오밀조밀한 패스를 하다 흐름이 넘어가자 곧바로 수비 전환이 이뤄집니다. 그러면서도 주도권은 잃지 않으려는 플레이. 올해 설기현호가 선보일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기 위해서 단연 필요한 건 선수들의 강인한 체력. Então os atletas estão ganhando mais força, mais velocidade e estão conseguindo trabalhar numa maior intensidade nos treinamentos. 개막전까지 약 2주를 남겨둔 시점에서 선수들의 몸 상태는 어느덧 80-90% 수준. 10년간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다져왔던 설기현 축구가 경남에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팀을 맡고 걱정이 앞섰다는 설 감독. 전지 훈련을 거듭하면서 팀이 달라진 걸 느꼈다며 시즌 목표를 묻는 질문에 자신 있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시즌 목표는 승격이고요. 네, 승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승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요. 선수단의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운동장에서만 100% 하면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타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웃으면서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훈련을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남FC는 지난 2년간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축구계를 놀라게 할 순간을 벼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경남FC 홈구장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다 구단이 중징계받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경기장 안 유세 활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서 유세를 하거나 정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특정 정파 지지 행위가 발생하면 홈구단이 책임을 집니다. 또 티켓을 구매해서 경기장에 입장해도 정당이나 후보 이름이 노출된 의상과 피켓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늘고 경남과 인접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자 경남교육청이 어제 창녕교육지원청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코로나19 예방대책반 단장을 부교육감에서 교육감으로 격상하고 창녕, 남지, 합천, 거창 도서관을 이달 말까지 휴관하며 보건인력 긴급 배치, 입학식 축소, 새학년 맞이 교직원 연수 중지 같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해 외부 식당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휴무일로 지정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수원과 고양, 용인시장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을 만나 특례시 법원의 국회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을 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내계시 시장은 연대 서명한 공동 촉구문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산청군 향토장학회 이사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산청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남해 6개 시군 광역시티 투어 코스 용역보고회가 오늘 오전 11시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시작됩니다. 김해 수로왕릉 가락영상관 현판 제막식이 오늘 오전 11시 수로왕릉 가락영상관 앞에서 열립니다. 사회적 기업 재능기부가 오늘 오후 2시에 함안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대형 저상전기버스 노선 시험 운행이 오늘 오후 1시 30분 함양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작됩니다. NH농협 경남FC 사랑의 골 적립펀드 협약식이 오늘 오후 5시 30분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진행됩니다. 도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경상남도 교육감 공약사업평가위원회가 경남교육청의 지난해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87.6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하반기 평가 결과인 78.3점보다 높아진 결과며 모든 학교 배움 중심 수업 실천이나 학생 안전체험 교육원 개원 등 20건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도서관과 박물관의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의 2020년 일관 1단 공모 사업에 경남 5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일관 1단 지원 대상은 거제시립 하청도서관, 거창 군립 한마음도서관, 김해 화정 글샘도서관, 사천 리미술관, 산청 박물관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810억 원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는 고액 상습 체납자 도특별관리제를 시행해 채무자가 고의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사회 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 권리 말소 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키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국도비 173억 원을 들여 수돗물 사용량의 자동 측정을 비롯한 스마트 상수도 사업을 올해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수돗물 사용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창원시는 연말까지 스마트 상수도 사업 대상 가구를 10,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함안군이 악양 생태공원과 무진정, 입곡 군립공원을 비롯한 지역 내 주요 관광지 6곳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함안군이 사업비 9,600만 원을 들여 무료 와이파이 존을 완성했습니다. 함양군이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곶감 생산 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산삼 곶감으로 특화된 고급 브랜드 곶감을 개발해 산삼 엑스포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함양 고종시 곶감은 이번 겨울 570여 농가가 1,100톤의 곶감을 생산해 27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100대 수소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창원시에 주소 등록된 시민과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수소차를 구입할 경우 약 7천만 원의 수소차를 3,31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구입할 수 있으며 시는 진해구 죽곡동과 창원중앙역, 덕정공원 인근 3곳에 수소충전소도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에 있는 현대미술 창작 거점 공간인 지리산 아트팜은 다음 달 7일 한국조형예술원 지리산 아트팜 캠퍼스를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아트팜 캠퍼스는 석사학위 과정을 비롯해 비학위 전문 과정과 특별 과정 등 3개 과정이 있으며 영국 햄스테드 예술학교와 교류는 물론 분야별 세계 최고 역량의 교수를 초빙해 융합예술 리더와 직업작가를 육성하게 됩니다. 산청군의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약초 산업 투자와 함께 동의보감촌을 웰리스와 힐링 테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보감촌에서 열린 산청 한방 항노화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항노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약초의 생산량을 늘리고 동의보감촌을 웰리스 힐링 구역과 관광 구역으로 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일반 사업비 63%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9,400억여 원이며
도교육청은 필요한 물품들을 사전에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